반갑습니다. 삼포도나무병원 척추 내시경센터 홍영호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척추 질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라는 주제로 두 번째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을 했을 때 되게 호응이 되게 좋으셨고, 질문도 좋은 질문들 너무 많이 해주시고, 시청자분들도 이제 뭐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을 한 번 더 준비해서 이렇게 시청자분들하고 바로바로 소통하면서 궁금하신 점들에 대해서 그런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PPT 보시면, 파워포인트 파일 보시면 제목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초코송이 얌얌얌님, 네, 오늘 시간 딱 맞춰서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질문들 편하게 올려주시면 되겠고, 질문이 이제 제가 오늘 오면서 조금 걱정했던 부분은, 이제 내일부터 이제 우리가 추석 연휴죠. 그래서 아무래도 내일이 연휴이다 보니까 좀 이제 그 시청자분들의 이제 실시간 접속 숫자가 좀 떨어질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제 질문의 양이 좀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걱정을 좀 하긴 했는데, 이제 뭐 한번 해봐야죠. 저번에 운동 많이 하고 계시다고요. 예. 초코송이님, 매일매일 운동하시면 당연히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건강해지는 운동을 매일매일 주셨을 때 더 건강해질 수 있고, 그리고 뭐 요즘에 TV에서 그런 사실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탄수화물 중독, 그리고 이제 글루텐, 이제 밀가루에 글루텐이 많이 들어 있어서 밀가루보다 이제 쌀이 더 좋다,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그리고 노년의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누구나 무병장수라고 하죠. 이제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라는 이제 마음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로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환자분들의 이런 그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정말로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하루를 더 살아도 나는 좀 더 좋은 컨디션에서 안 아프고 살고 싶다라는 게 모든 사람들의 똑같은 이제 욕구이죠. 모두 다 원하시지만, 사실 70대 정도까지는 쌩쌩하신 분들 우리 길 가면서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죠. 근데 80대가 되시면 이제 80대, 90대 분들 같은 경우에 안 아프신 분들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안 아플 수는 없지만 덜 아플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나 요 정도는 늘 아픈 거야. 그렇지만 내가 집 앞에 돌아다니고, 그리고 어디 저기 속초에 뭘 먹고 싶다. 집이 서울인데 속초까지 가서 뭘 좀 먹고 오고 싶다. 나이가 이제 90이신 거죠. 그러면은 보통 그 정도 나이 되시면 그 정도 이동이 쉽지가 않으시거든요. 누가 차로 모시고 간다 하더라도 차에 타고 있는 그 시간 자체가 굉장히 힘드시거든요. 그런 컨디션을 유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올바르게 운동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 80대, 90대가 돼서까지도 평균적으로 남들보다 좀 안 아팠으면 좋겠다. 물론 모든 분들이 다 안 아프면 좋죠. 이제 그런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의학과 과학이 그런 쪽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시점인 것이고, 근데 정말로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나시고 그냥 고령이신 분들이 정말 많아지셨어요. 그래서 외래 오시는 분들도 80대, 90대 분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제 그게 가능한 경우도 있고 가능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하지만 늘 노력을 하지만 어쨌든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 이제 방금 초코송이님께서 이제 운동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런 노력을 이제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초코송이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일단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혹시 다음에 물건 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뤄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업무 성격상 무거운 것을 드는 것을 자주 합니다. 드는 자세나 하고 난 후 해야 할 것들 등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추석 새해 복은 아니지만 추석 복 많이 받으시고요, 초코송이님. 물건을 드는 방법은 사실 질문 자체는 너무나도 아주 옛날부터 이제 많은 의사들이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TV나 유튜브나 여러 콘텐츠들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허리가
구부정하게 된 자세에서 물건을 들면 안 되죠. 그래서 스쿼트 자세, 운동으로 할 때 스쿼트보다는 제가 예전 뭐 앞선 시간들에서도 계속해서 그런 스쿼트 하지 마시고 브릿지 운동을 해라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가능하면 무거운 걸 많이 반복적으로 옮기고 이런 거를 피하면 좋겠지만, 또 업무상 그다음에 뭐 집에서 물건을 이렇게 옮겨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아예 무거운 물건을 하나도 들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거든요, 누구나. 그래서 무거운 물건을 이제 옮겨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는 어떤 식으로 이제 자세를 취하면 허리라든지 그다음에 관절에 이제 무리를 덜 주느냐, 그 질문이신 거죠. 지금 초코송이님께서 하신 질문 자체가 TV에서도 많이 나오고 여러 컨텐츠들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스쿼트 자세로 물건을 들어 올리라고 하죠. 허리를 구부정하게 굽혀서 물건을 들어 올리는 것은 허리로 드는 게 되거든요. 근데 허리를 꼿꼿하게 편 상태에서 무릎하고 이제 엉덩이 관절, 고관절을 굽히는 자세가 스쿼트죠. 그 자세로 허리는 꼿꼿하게 핀 상태에서 물건을 들어 올려야지, 허리 근력으로 물건을 들어 올리는 것이 아니라 딱 이제 다리와 엉덩이 근육으로 물건을 들어 올리게 되고 허리에 부담을 줄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뭐 허리를 삐끗한다든지 이런 것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게 업무 성격상 무거운 것을 드는 것을 자주 하신다고 하셨어요. 자주. 그래서 그 무거운 물건을 옮기실 때 자세를 당연히 신경 쓰시는데, 중간중간에 이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구부정한 자세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뭐 한쪽에서 한쪽으로 옮기고 이거 반복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신다고 했을 때 허리가 점점점 구부정해질 수 있거든요. 중간중간에 똑바로 서셔야 돼요. 그것만으로도 허리가 굽혀져 있는 자세를 또 바로 잡을 수가 있고, 그렇게 잠깐 일어서셨다가 다시 허리를 꼿꼿하게 스쿼트 자세로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식의 중간중간 업무를 하면서, 그 작업을 하면서 중간중간 자세를 점검을 하는 것이죠. 스트레칭을 해주면서.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초코송이님. 네. 그리고 다음 질문 주시면, 네. 17세 남학생 층만 30도가 좀 넘는데 생활이나 건강에 무리가 있을까요? 17세 30도면은 이제 좀 심한 편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17세면 아직 성장이 완전히 끝이 나는 시점은 아니시거든요. 이제 척추측만이 30도가 넘는다는 건데, 성장이 아직 완전히 끝이 나지 않아서 조금 더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뽀도 21님이신데 생활이나 건강에 무리가 있을까요? 질문에 대한 답이 상당히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질문에 대한 답이 조금 이건 힘들 수 있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그러니까 최대가 30도라고 측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환자분들이 이런 우리가 그걸 보상이라고 하는데, 휘어졌을 때 다시 위쪽에서 반대로 휘어지거든요. 그래서 측만증이 있으신 분들이 한쪽으로 이렇게 기운 게 아니라 보통 척추가 S자로 이런 식으로 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중심점과 제일 위의 중심점은 보통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고, 그걸 우리가 보상이라고 하는데, 보상이 잘 되어 있는 분도 있고 보상이 좀 덜 되어 있는 분도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분들이 더 많으신 게 이제 보편적이고, 뭐 통증이 심하거나 안 그러면 뭐 다리나 이런 쪽으로도 증상이 있고, 안 그러면 숨쉬기 힘들다든지 이런 증상이 아니라면 보통은 뭐 수술을 시행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게 되고, 더 진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편적인 근력 운동들을 이제 권유하고, 보통은 더 어린 경우에는 보조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걸 막으려는 노력을 하는 병이 이제 척추측만증이 되겠죠. 뽀도님께 이제 답변이 됐나? 좋은 답변이 됐나?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뭐 요 정도가 제가 지금 환자분을 직접 보는 게 아닌 상태에서 이제 드릴 수 있는 답변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만두님께서 허리가 아플 때 한의원 침 맞는 거 어떻게 생각하나요? 침 맞으면 시간이 걸려도 낫긴 하던데, 이제 뭐 아시겠지만 이제 의학과 한의학은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서로 마찬가지이긴 한데, 서로 이제 신뢰를 상당히 하는 치료도 있고, 서로 이제 신뢰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뭐 이런 부분 상당히 조심스러운 얘기이긴 한데요.
근데 한의원에서 침 맞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그 병원에 가게 되면, 척추관절 병원에 가게 되면 이제 그 통증 유발점 주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 주사도 있고요. 물론 저희가 놓는 주사와 침이 뭐 같은 주사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렇긴 한데 이 찌른다는 행위가 가지는 의미가 이 근막과 그리고 혈액순환에 영향을 주는 것은 근막에 있는 염증이라든지 그런 거에 영향을 주거든요. 근막의 염증에 영향을 주고 그리고 혈액순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좀 걸리지만 낫긴 낫던데요. 제가 한의원 침 맞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효과가 없는 치료다라는 건 아닙니다. 뭐 조금 애매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케이트리기님께서 안녕하세요. 만 50세 여성이고 172에 49kg입니다. 2년 전에 폐경하셨고 운동은 근력 운동, 걷기 일주일에 2-3번 30분 정도 합니다. 4-5시간 쇼핑한다고 걸어다니면 허리가 아파서 집에 와서 누워서 쉬어야 합니다. 근력 운동을 더 많이 하면 나아질까요? 나아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나아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제 4-5시간 쇼핑하신다라고 하면 사실 조금 긴 시간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쇼핑하러 다니는 그 시간 동안에 자세를 좀 더 꼿꼿하게 하신다면 덜 아플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근력을 더 강화하신다면 쇼핑을 그 정도 하고도 허리 통증이 좀 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근데 운동을 이제 근력 운동과 걷기를 일주일에 2-3번 30분 정도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걷기 운동도 중요한데 근력 운동의 비율을 조금 더 늘리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서 이제 운동에 대해서는 이제 뭐 매 시간마다 어느 정도씩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케이트리님께서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김에 이제 운동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PPT, 예. 제가 앞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스쿼트 대신에 브릿지 운동을 해라 그런 식으로 방금 제가 코멘트를 했었거든요. 이제 척추를 그러니까 특히 허리죠. 척추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이제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선 시간들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코어 운동이 이제 중요하다는 이 코어 운동이라는 단어가 이제 이런 온라인상에서, TV상에서 출연을 했던 게 한 15년 정도 됐거든요. 이제는 코어 운동이라는 말을 다들 너무 편하게 받아들이시지만, 처음엔 되게, 코어 운동이 뭐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죠. 그렇지만 사실, 웨이트 트레이닝에서 이제 3대 운동이 스쿼트, 데드리프트, 그리고 벤치프레스인데, 스쿼트하고 데드리프트가 소위 얘기하는 그 코어 운동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죠.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거는 이제 스쿼트죠. 그리고 이 운동이 이제 데드리프트입니다. 두 운동 다 마찬가지로 허리와 엉덩이 그리고 대퇴 뒷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람은 이제 완전히 기립을 하게 됐고 진화 과정에서, 그래서 척추에 부담을 많이 가지는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워있는 시간 빼고는 앉아있는 시간, 서있는 시간은 척추는 항상 꼿꼿하게 서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완전히 기립을 했다는 것 때문에 척추에 병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발로 걸어 다니는 동물들은 기본적으로는 디스크라는 병이 생기지 않습니다. 물론 개 같은 경우는, 개는 이제 허리 디스크가 생기는 종이 있거든요. 근데 개의 진화 과정은 이런 자연에서의 정상적인 진화하고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어서 이제 개한테서 이제 디스크가 생기는 건 좀 특별한 경우이고요. 보편적인 자연 생태계에서 살고 있는 동물들은, 네발 동물들은 디스크가 생기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제 디스크 협착증 이런 병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척추관절을 보존을 하면서 어떻게 코어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냐에 대해서 제가 앞선 시간들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제 대표적인 운동이 이제 브릿지 운동, 그 다음에 레그 킥백, 그리고 랩풀 다운을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큰 차이점이 뭐냐면 브릿지 운동하고 스쿼트 데드리프트의 차이는, 브릿지 운동은 이렇게 누워서 하죠. 누워서
엉덩이와 허리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 운동을 브릿지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 브릿지 운동도 마찬가지로 허리 근력, 그리고 엉덩이 근력, 그리고 대퇴 뒷부분, 발 위치에 따라서 강화시키는 근육의 위치도 좀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운동하는 것이고, 그리고 데드리프트와 스쿼트 역시 비슷한 부위의 운동을 하죠. 근데 데드리프트와 스쿼트는 이 들고 있는 무게의 하중이 고스란히 허리에 걸려 있는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됩니다. 원래 나의 체중을 견디는 과정 중에서도 세월이 흐르면서 병이 생기는데, 이 더 무거운 걸 짊어지고 허리 관절에 더 부담을 주면서 운동을 하는 거죠. 근데 좋은 자세를 유지하면 그래도 좀 나은데, 보통 헬스장 가서 운동하는 거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헬스장에서 운동하시는 분들 보면 무게를 많이 올려나가는 분들 보면 마지막 세트 할 때 꼭 이 허리가 데드리프트에서도 그렇고 스쿼트에서도 그렇고 허리가 앞으로 구부정해집니다. 허리가 구부정해지는 이유는, 허리가 구부정해지면 무릎이 약간 앞으로 나오게 되고 이 뒤쪽 근육만으로 들어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앞 허벅지 근육의 힘을 동원을 해서 들어 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일어서는 거죠. 근데 그 자세가 굉장히 허리에 취약한 자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허리가 구부정한 상태에서 무게를 더 들고 있는 그 자세가 굉장히 허리에 안 좋은 자세가 되는 거죠. 근데 브릿지 운동은 사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누워서 하게 되고, 허리에 위아래 방향으로 수직 하중이 척추 관절에 걸리지 않는 상태에서 같은 부위 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척추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고 근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운동의 강도를 올리는 것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바벨을 얹고 무게를 얹으면 이제 개수를 줄이고 강도를 올릴 수가 있겠죠.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프리웨이트로 브릿지 운동을 하면 500개, 1000개까지 할 수 있는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많습니다. 그 정도로 브릿지 운동을 그냥 하게 되면 강도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강도를 어느 정도 올리고 운동을 하시면 운동의 효율을 좀 더 올릴 수 있고, 그리고 레그 킥백이죠. 레그 킥백도 마찬가지로 허리, 엉덩이, 대퇴 뒷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이죠. 강도를 올리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밴드를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랩풀다운은 이제 허리, 엉덩이, 대퇴 뒷근육은 아니고 등 운동이죠. 등 근육도 이제 척추 전체, 특히나 척추 윗부분을 잡아주는 운동이기 때문에 랩풀다운도 같이 할 수 있는 게 확실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로 이제 집에서 쉽게 할 수 있게 제가 사진들을 준비했고요. 이렇게 밴드를 이용하시면 집에서도 이런 코어 운동을 좀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운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이4727님께서 50대 후반입니다. 07년도에 압박골절로 척추 고정술 수술 받았는데 11년도에 또 충격을 받아서 다른 부위 압박골절이 또 생겼고, 이후로 고정술한 철구조물 나사가 빠졌고, 첫 수술을 2007년도에 하셨고, 그냥 4년 뒤네요. 4년 뒤에 나사가 빠졌고, 압박골절 이후에 척추 통증도 심해지고 허리도 굽었습니다. 나사 빠진 철구조물 때문인지 아니면 압박골절을 인한 통증인지 15년 된 고정술 구조물을 이제 와서도 뺄 수 있는지, 아니면 계속 몸에 지니고 있어야 되는지, 통증이 없으면 그냥 놔두겠는데 누워있다 일어나면 더욱 아픕니다. 대학병원에 수술했는데 대학병원에서 제거해야겠죠. 아니면 제거 수술은 고난인도가 아닌지 근처 척추 전문 병원에서 해도 되는지요. 근처 척추 전문 병원에서도 뭐 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정리를 하면 2007년도에 이제 우리가 버스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방출성 압박골절로 고정술을 받았고 4년 뒤에 다시 골절이 또 생겼다는 거죠. 다른 부위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앞선 수술이 있었기 때문에 수술을 안 하신 것 같네요. 지금 올려주신 글을 보니까. 그리고 2007년도에 하셨던 그 나사 구조물이 나사가 빠졌다는 얘기이고, 그 부분 때문에 통증이 있는 것 같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이런 척추 나사 고정을 하게 됐을 때
특별한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그걸 제거하거나 하는 수술은 척추 쪽은 보통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골절 같은 거, 팔골절, 다리골절 같은 거 생겼을 때 이제 핀 박았다가 이제 핀 빼는 수술을 보통 1년 뒤에 하시거든요. 근데 척추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제거를 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 나사 고정을 한다는 것은 이 나사의 기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척추 같은 경우는 계속 움직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나사가 잡아주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가 버틸 수 있는 뭐 시간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종적으로 이제 수술하고 나서 1년 정도 이상의 시간이 지나면 이 나사 없이도 뼈들이 다 붙을 수 있게 우리가 수술을 해놓고 나옵니다. 그걸 우리가 골유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골유합은 이제 주체간 유합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후궁 유합도 있고, 여러 종류의 유합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나사로 고정한 마디가 예를 들어서 3마디다. 그럼 뼈가 4개거든요. 이 4개의 뼈가 통으로 하나의 뼈가 되게 하는 수술이 유합술이라는 거죠. 지금 방출성 압박골절로 수술을 받으셨으면 최소한 보통 뼈 4개거든요. 아니면은 뼈가 5개든지. 그럼 그러니까 하나의 뼈가 골절이 되면 보통은 4개의 뼈를 연결해서 붙입니다. 그렇게 해서 고정을 시켜서 이제 골절이 낫게 되는데, 완전히 골유합이 되고 나면 나사 자체를 뽑아내도 되거든요. 근데 이 나사로 인해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제 뽑아내는 이 인공 구조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환자분은 다른 통증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그 고정 구조물 때문에 통증이 있으신 거라고 하면 제거하는 게 더 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학병원에서 수술했다고 하셨는데 척추전문병원에서 제거할 수도 있고요. 제거를 못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가능하다 안 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병원을 방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나사모 때문에 아픈 게 맞으시다라고 하면 빼는 게 도움은 충분히 되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리님께서 척추질환 수술은 정형외과 전문병원에 가는 것이 좋을까요? 대학병원으로 가서 수술을 받는 것이 좋을까요? 뭐 이것도 사실 대답하기 조금 곤란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뭐 참고로 저는 신경외과 전문의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가 아니고, 신경외과 척추 전문의이고, 저는 척추관절 전문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고 한데, 이게 선생님들마다 이 척추 안에서도 또 전공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척추 내시경을 주로 이제 제가 이제 수술하는 분야이고, 물론 뭐 열고 수술해야 될 때도 많이 있고, 열고 하는 수술도 하는데, 보통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진료를 많이 보고 수술을 많이 하는데, 누가 더 낫다, 그리고 이제 그런 대답을 드리긴 좀 힘들고, 근데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진료를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이 들죠. 전문병원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편하게 접근이 가능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냥 디스크라든지 협착증이라든지 전방전이증, 이제 요 3가지 병이 요추 질환에서 제일 많은 병인데, 그런 질환들은 사실 현실적으로 전문병원들에서 치료를 더 많이 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수술 예약하는데 기본적으로 짧게 잡아도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걸리고 하니까 환자분들이 이제 접근성이 떨어지고 진료 보는 데에 대해서, 그래서 전문병원들에서 더 치료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전문병원들에서 수술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심장하고 폐 바로 뒤에 있는데 수술을 앞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흉골을 열고, 이렇게 안 그러면 목이 바로 아랫부분부터 해서 이런 식으로 열고 가슴을 열고 들어가서 척추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심장내과라든지 그런 다른 탁과들의 이제 협진도 상당히 이제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전문병원에서 못하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죠. 그래서 어떤 병이냐에 따라서 조금 예리님께서 하신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코송이 얌얌얌께서 또 질문을 주셨습니다. 선생님, 예전에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다가 정도는 약했는지 스테로이드 주사 맞고 스테로이드 주사 맞는 치료를 하였습니다. 선생님 방송 보면서 허리도 좋아지고 목도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허리에 약간 껄끄러운 느낌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아무리 회복하고 관리해도 없애지 못할까요? 근데 약간 불편한 부분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는지는 사실 이건 약간 좀 복불복이거든요. 그래도 많이 불편한 게 아니시면 이제 운동 계속 유지해 주시고, 근데 운동의 강도는 조금씩 올려 나가야 되겠죠. 사실 뭐 이 비욘디는 의학 채널이죠. 그리고 저는 척추 전문의입니다. 제가 환자분들한테 원하는 건 아름다운 몸매가 아니거든요. 뭐 TV에서 예전에 뭐 아름다운 몸매를 원하십니까? 이런 식의 광고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환자분들한테 아름다운 몸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환자분들이 안 아픈 걸 원하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오시는 분들도 안 아픈 걸 원하죠. 그러면 저는 환자분들이 앞으로 안 아플 수 있도록 건강 관리를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초고송이 님께서 이번에 운동을 잘 하고 계시다고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죽을 때까지 운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운동을 시작을 하고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은 앞으로 지금부터 계속해서 운동해서 관리를 해서 방송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80대, 90대가 돼서도 많이 안 아프고 가족들하고 놀러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멀리도 좀 갈 수 있고 그런 컨디션을 만들기 위한 게 운동이거든요. 약간의 불편함은 뭐 지금 초코송이님 나이대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는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나중에 80대하고 90대 이렇게 됐을 때 약간의 불편함은 누구나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일상생활을 하는데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고 이러면 충분하다.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신경이 쓰이겠죠. 근데 이제 운동을 지속을 하시고 근력 강화를 해주시고 더 이제 근력이 좀 더 좋은 상태가 되시고 이렇게 하면 없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최경수님께서 뼈에 염증이 있어서 시큰거리는데 뼈에 염증이 있어 시큰거리는데 뭐가 도움이 될까요? 최경숙님께서 뼈에 염증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뼈에 염증이라는 말씀을 제가 지금 정확하게 어떤 얘기를 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증상은 시큰거린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시큰거리는 거는 시큰거린다고 하시는 경우에 이제 이게 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뭐 손가락 발가락이 시큰거리는 경우는 보통 이제 관절염이시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허리가 시큰거리신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근데 아침에 딱 한 30분에서 2시간 정도 사이 시간 동안 허리가 아프다가 이제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통증이 사라진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퇴행성 디스크병에 의한 증상인 경우가 많고 뭐 이제 허리 관절에서 그 디스크에서 염증이 생겨서 그 염증 물질이 아침에 특히나 허리신경을 자극을 하는 것이고 조금 움직이면서 약간 이렇게 속에서 신경하고 관절들이 좀 미끄러지고 하면서 그 염증 물질이 퍼져서 약간 흡수가 되고 통증이 가라앉는 그런 이제 과정인데 최경숙님의 질문에 이게 답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시큰거리는 증상들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증상에 맞게 병원에 가서 뭐 먹는 약을 먹는다든지 주사를 맞는다든지 이런 치료를 하실 것이고 그리고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기승전 운동이죠. 결국에는 운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으실 것 같고 근데 좀 시큰거린다는 얘기하시는 게 정확하게 어떤 증상이신지 조금 더 잠시 후에 얘기해 주시면 제가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러업송님께서 안녕하세요 원장님 40대 초반 여성입니다. 걸을 때 오른쪽 다리를 바닥에 딛게 되면 엉치가 딱 뜨끔거리는 통증이 가끔 있습니다. 느리는 통증이 아니라 치료를 미뤘는데요. 어떤 검사와 치료가 도움이 될까요? 지금 엉덩이 통증을 얘기를 하셨거든요. 엉치 통증. 엉치 통증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첫 번째 일단 허리 디스크가 있죠. 그러니까 허리에서 병이 있는 경우 허리 디스크 협착증입니다. 이게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고관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관절에 이제 그 무혈성 괴사라는 병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관절염이 있으실 수도 있고요. 그냥 고관절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엉덩이 근육도 고관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엉덩이 근육에서 생기는 이상근 증후군이라는 병도 있습니다. 이제 크게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엉덩이 통증 있는 환자분들을 진료를 볼 때 감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검사는
환자분이 근데 지금 말씀하신 환자분은 아니고 마이러브송님께서 말씀하시는 증상을 봤을 때는 증상이 되게 심하진 않으신 것 같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약만 조금 드셔보시라고 하고 추가로 처방을 하는 경우에는 뭐 도수 치료라든지 안 그러면 엉덩이에다가 충격파 치료라든지 이런 치료들을 이제 추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증상이 사라지고 뭐 긴 시간 동안 증상이 없다면 또 그렇게 이제 지내시는 거죠. 그렇게 지내시다가 증상이 점차 악화되게 되면 그때는 뭐 MRI라든지 이런 검사도 필요할 수 있겠죠. 또 MRI는 이제 허리 MRI를 찍을지 아니면 고관절 MRI를 찍을지 이런 건 이제 진료로 보시게 되면 저는 이제 환자분들이 다리를 틀어보고 고관절을 틀어보고 그런 식의 이제 우리가 이학적 검사를 해서 환자분의 반응을 보고 이 고관절일 것 같다 아니면 허리일 것 같다 이런 판단을 좀 하죠. 그렇게 이제 보통은 검사들이 진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 정도 증상이시면 아직까지 병원을 안 가보셨고 지금도 병원을 가실 생각이 없다라고 하면 고관절 쪽에 스트레칭을 좀 많이 하시면 그것만으로도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삐까추님께서 허리가 안 좋은 사람, 통증이 있는 사람은 휴식을 취할 때, 쉴 때는 어떻게 쉬는 것이 좋을까요? 앉아 있는 것도 계속되면 안 좋고 계속 서 있는 것도 서 있으면 허리 때문에 눕고 싶어지고 누워 있는 게 좋을까요? 이 병이 이미 있는 사람이 어떤 자세가 더 도움이 되느냐는 환자분들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제가 환자분들한테 이제 같은 자세로 오랜 시간을 있는 게 굉장히 좋지 않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앉아 있는 게 안 좋죠. 그리고 계속 서 있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특히나 같은 자리에서 자세를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시간이 많이 흐르게 되면은 척추 건강에 되게 좋지 않다는 거죠. 앉아 있을 때도 이제 꼿꼿한 자세로 있으면 그나마 덜 하겠지만, 물론 서 있을 때도 꼿꼿한 자세로 있으면 좀 덜 합니다. 근데 오래 앉아 있는 경우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앞으로 점점 구부정해지죠. 그리고 서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서서 이동을 하시는 분들은 좀 덜한데요. 같은 자리에 서서 일을 하는 경우에는 점점 허리가 구부정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왜냐면 허리를 꼿꼿하게 편다라는 것은 뒤쪽 근육에 힘을 줘야 되는 건데, 같은 자세를 유지하고 있으면 사람이 점점 힘을 빼게 되죠. 앉아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앉으나 서나 같은 자세로 있으실 때는 점점 구부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같은 자세로 계속해서 업무를 하지 마시고 한 30분에 한 번이면 너무 좋고요. 30분에 한 번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1시간에 한 번은 앉아서 일하시는 분은 서서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시고, 서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의자에 앉든지 쪼그려 앉는 식의 스트레칭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를 변경을 해주는 게 이제 병이 있는 분이든 없는 분이든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또 다음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여진님께서 안녕하세요. 운동하다가 척추에서 소리가 나는데요.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가야 하는 건가요? 관절에서는 이제 노화가 진행이 되면 관절에서는 소리가 납니다. 이런 식으로 손에서도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죠. 네. 근데 관절에서 소리가 나는 것은 관절면 안에 이제 산화질소, 에노케스라고 하는데 산화질소가 이제 축적이 되고 그게 터지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소리가 나는 것 자체를 우리가 병으로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없애주세요 라고 했을 때 병원에서 소리를 없애드릴게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병이시니까 병원에 또 소리가 나면 또 오셔야 돼요. 이렇게들 안 하시거든요. 저는 지금 보여드리기 좀 그렇지만 저는 무릎에서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납니다. 조금 한 30분 정도 앉았다가 일어나면 양쪽 무릎에서 두둑 하면서 엄청 큰 소리가 나거든요. 저희 가족이 저희 아버지께서 5형제신데 저희 명절이 되면 제사를 지내셨습니까? 저희 가족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5형제시고, 그러니까 이제 남자 성인, 이제 저희 아버님 이제 학렬 5명이 있고, 그 다음에 저랑 저 사촌 이제 형제들, 이제 남자가 4명이 있습니다. 9명이서 제사를 지내는데, 이 9명이 전부 다 무릎에서 다들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제사 지낼 때 절을 하고 일어나면
9명의 무릎, 그러니까 18개의 무릎에서 두두두두두둑 하면서 이제 소리가 나는 거죠. 그렇지만 그 무릎에서 소리 나고 허리에서 소리가 나고 그때 심한 통증이 생기는 게 아니라고 하면 그걸 병으로 보지는 않고요. 이걸 그리고 병원에 가신다고 소리를 없애는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아프다고 하시면 그건 좀 문제가 있고 그 아픈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엑스레이도 찍으시고 뭐 필요하면 뭐 MRI 찍으시고 그렇게 해서 통증은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근데 소리가 나는 것 자체는 병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여진님. 그리고 소망님께서 50세 여자이고요. 생리 기간 중에 허리가 너무 아픈데 허리 밴드 같은 것을 차고 있어도 허리에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저녁 때쯤 되면 발 뒤꿈치 부분, 아킬레스건 부분에 통증이 생겨요.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어서 그럴까요? 다리에 갑자기 통증이 생기는 다리에 갑자기 통증이 생기는 마비가 생기기도 합니다. 통증이 생기는 마비가 생기기도 한다는 거 말씀하시는 건 쥐나는 걸 얘기하시는 것 같거든요. 일단 생리기간 중에 허리 통증이 심하시다. 네, 많이 아프실 때는 허리 밴드를 하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저녁 때쯤에 발 뒤꿈치 아킬레스건 부분에 통증이 생긴다라고 하시는 이 부분은 족저근막염이 사실 좀 더 의심이 되는 증상이시거든요. 근데 이게 협착증에 의한 증상일 수도 있고, 뭐 협착증도 의심이 되는 이유는 갑자기 통증이 생기는 마비, 이거는 이제 쥐나는 걸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발 뒤꿈치 아킬레스건 부위 통증, 그리고 다리 쪽에 쥐나는 증상, 요렇게를 합친다면은 척추 협착증 증상이지 않나라는 의심도 들고요. 그리고 그냥 발 뒤꿈치 증상만 생각을 하면 족저근막염이 의심되기도 합니다. 족저근막염 같은 경우 집에서 쉽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종아리를 이제 스트레칭 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생수통, 요 정도 사이즈 되는 생수통이요. 예, 요거 300cc 정도 될 건데 300cc나 500cc 정도 되는 물통을 이제 냉동실에 넣어서 얼리신 다음에 발 밑에 놓고 발로 누르면서 앞뒤로 이렇게 굴려주면 이 발바닥 쪽, 뒤꿈치 쪽 인대가 스트레칭이 이제 좀 염증이 빠지고 하면서 통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 뒤꿈치 증상은 그렇게 집에서 좀 해보시고 안 되시면 보통 병원에 가면 충격파 치료 그리고 먹는 약을 처방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협착증 증상이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엑스레이 검사, MRI 검사 같은 검사를 통해서 네, 쥐나는 것처럼 쥐나는 것처럼 통증이 생긴다고 지금 답변을 주셨거든요. 네, 이 부분은 협착증에 대한 검사가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소망님. 그리고 스타더스트님께서 허리 디스크가 신경 압박을 할 때 신전 운동을 하면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디스크 위치가 안 좋아서 허리를 피면 아픈 경우에 통증이 가라앉으면 신전 운동을 해도 되는지요? 잠깐만요. 허리 디스크가 신경 압박을 할 때 신전 운동하면 도움이 된다고 들었다. 근데 디스크 위치가 안 좋아서 허리를 피면 아픈 경우에 통증이 가라앉으면 신전 운동을 해도 되는지요? 일단 제가 지금 뒷부분에 이제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는데 어쨌든 무슨 질문이신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허리를 펴는 식으로 했을 때 지금 디스크 때문에 안 좋으신 분인데 허리를 피는 그런 스트레칭이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허리 디스크는 그 디스크가 생겨 있는 마디 번호와 그리고 디스크 같은 마디 안에서도 안쪽이냐 바깥쪽이냐에 따라서 이제 폈을 때 증상이 이제 악화되시는 분이 있고 이제 증상이 더 이제 좋아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디스크 있으신 분들이 이게 도움이 된다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이제 정의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증상의 호전을 얘기하는 거라면 보편적으로 뒤로 펴는 것보다는 앞으로 약간 무정하게 했을 때 통증이 더 많이 줄어듭니다. 순간적으로 증상이 줄어드는 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도움이 된다라고 지금 물어보신 것이 혹시 시간이 지나면서 디스크가 흡수가 돼서 사라진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라고 하면 신전 운동을 한다라고 해서 디스크가 더 잘 흡수된다. 그건 아닙니다. 디스크가 흡수돼서 사라지는 것은
디스크가 파열돼서 이제 생겨 있는 형태에 따라서 잘 흡수가 되는 형태가 있고 흡수가 되지 않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전 운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흡수가 되느냐에 영향을 주진 않고요. 그리고 신전 운동을 해서 증상이 스스로 좀 좋아지신다라고 하면 신전 운동을 하시면 되고, 근데 보편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신전 운동보다는 이제 굴곡 운동을, 그러니까 운동이라기보다는 굴곡된 자세를 취했을 때 통증이 좀 줄어드시는 분들이 더 많다는 것이죠. 스타더스트님. 그리고 한이4727님께서 네네네네. 네, 아까 그 이제 방출성 압박골절 질문 주셨었죠. 그래서 2007년도에 수술을 하셨었고 4년 뒤인 11년도에 다시 골절이 있으셨고 그 구조물이 빠져서 지금 통증이 있다는 얘기를 아까 한이4727님께서 하셨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다시 질문 주셨는데 척추 고정술, 구조물 빼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고 그렇다면 나사 빠지고 틀어진 구조물 때문에 통증이 있는 건지 아니면 2차 충격으로 생긴 압박골절로 인해 생긴 골절인지 MRI 찍어보면 알 수 있을까요? 일단 두 번째 생긴 골절을 아까 말씀을 하셨을 때 그게 지금 2011년도셨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2023년이죠. 2011년도에 생긴 골절 때문에 지금까지 아프시지는 않으세요. 지금 10년이 넘게 세월이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골절로 인해서 아픈 게 보통 우리가 골절이 생기면 이제 시멘트로 이제 때우는 시술을 하든지 안 그러면 지금 수술 받으신 것처럼 나사 고정을 이렇게 해서 이제 못 움직이게 만들어서 통증을 없애주는데 12년 전 골절이 지금까지도 깨져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변형으로 인해서 척추가 만약에 앞으로 많이 굽었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으시다면 그 굽어 있는 구조 때문에 통증이 지금까지 있으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MRI 찍고 엑스레이 찍고 그렇게 해서 척추가 현재 있는 형태와 그리고 MRI에서 신경이 눌리는 정도를 보면 현재 있는 통증이 어떤 통증 때문인지는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가 있으시거든요. 물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고정술한 구조물을 뺄지 안 뺄지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되시겠죠. 네, 그 판단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이4727님. 네. 그리고 전진혜님께서 장거리 운전하는 트럭 운전 50대 중반 남성이시고 스틱 화물차입니다. 산행할 때 조금만 걸어도 무릎 뒤 오금이 땡긴다고 하는데 왜일까요? 자기 말로는 클러치를 많이 밟아서 그런다고 하는데요. 남편분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전진혜님께서 산행할 때 조금만 걸어도 무릎 뒤 오금이 당긴다. 아까 제가 엉치 통증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별을 하려고 노력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환자분들이 이제 저한테 이제 척추 진료를 보러 오시면 보통은 다리 쪽 증상을 얘기하실 때 이제 다리 뒷면이냐 아니면 바깥면이냐 그런 식으로 이제 증상을 이제 표현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으신데요. 보통 척추 쪽에 협착증 때문에 오시는 분들은 뒤쪽으로 쭉 이렇게 당긴다, 저린다라고 표현을 더 많이 하시는데 오금이 당긴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오금이 당기는 분들 중에서 무릎에 문제가 있든지 척추에 문제가 있든지 둘 중 하나일 건데 이렇게 오금이 딱 당긴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은 척추 쪽보다는 무릎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더 많기는 합니다. 근데 무릎에 문제가 없고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시죠. 클러치를 많이 밟아서 오금이 당긴다. 근데 양쪽이 다 당기시는지가 제가 좀 궁금하고요. 클러치는 우리가 오른발로 밟죠. 예. 클러치가 왼발이죠. 전 다들 요즘에 이제 스틱차를 운전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클러치를 왼발로 밟고 오른발로 이제 엑셀과 브레이크를 밟죠. 우리가 수동차를 할 때. 그래서 클러치를 많이 밟는 왼발이 당기시는 건지 안 그러면 양쪽 오금이 다 당기시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근데 클러치를 밟는다고 무릎 뒤 오금이 당기는 건 아닐 가능성이 저는 더 높을 것 같습니다. 병원에 가셔가지고 무릎 쪽일지 척추 쪽일지
검사를 조금 해보시는 게 증상 호전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진료 보시고 간단한 치료로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으시니까요. 병원에 가시는 걸 이렇게 좀 귀찮기도 하고 시간 내기도 힘들고 그럴 수 있지만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걸 권합니다. 전진혜님. 소망님께서 또 질문 주셨고, 스마트폰 볼 때 좋은 자세가 있을까요? 폰을 자주 보는 편인데 어깨와 목 통증, 눈 통증, 두통, 그리고 어지럼증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이렇게 스마트폰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고정된 상태에서 차 같은 데서 이렇게 흔들리면 어지럼증이라든지 두통, 그리고 안구통 이런 거 영향 있으실 수 있는데, 어깨와 목 통증은 보통 스마트폰을 볼 때 팔을 이렇게 들어서 이런 식으로 보지 않으시죠. 이렇게 하면 목하고 어깨 통증은 잘 안 생기실 건데, 이렇게 들고 있으면 팔이 아프시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요렇게 보시죠. 요렇게 보시니까 목하고 어깨 통증이 생깁니다. 우리가 책상에 앉았을 때 이제 모니터 위치를 이렇게 모니터를 위로 올리고, 그다음 키보드 위치도 이렇게 올리고 해서 책상에서 작업하는 자세를 이제 교정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아주 옛날부터 많이 하고 있는 얘기고, 그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모니터 화면을 위로 이렇게 올려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저희 병원에도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게 하면 목 통증, 어깨 통증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스마트폰도 이렇게 보면 덜 아프다는 거죠. 근데 이제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는 사람이 없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목 통증, 어깨 통증이 생기시는 거고, 그리고 안구통, 두통, 어지럼증 같은 경우에는 차에서의 사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받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답은 꼿꼿한 자세가 좋다는 거죠. 네, 꼿꼿한 자세로 이런 식으로 핸드폰을 보셔야지 되는데, 쉽지는 않죠. 네. 그리고 하이님께서 4, 5번 양방향 내시경 감압술 받은 지 8개월 지났습니다. 수술 전 신경이 심하게 눌렸던 오른쪽 엉덩이 좌골이 의자에 닿으면 엉덩이 종아리 뒤쪽 근육이 울렁울렁거립니다. 어떤 때는 약간의 신경통처럼 시큰거리는 느낌도 있고요. 당김 저림 통증은 없습니다. 이런 증상은 왜 이럴까요? 하이님께서 양방향 내시경 감압술 얘기하셨거든요. 저도 이제 양방향 내시경 그리고 그 단일공 내시경 다 하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양방향 내시경 잠깐 보여드리면, 양방향 내시경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구멍을 2개를 뚫어서 수술하는 내시경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게 이제 디스크 수술이라든지 협착증 한마디 수술했을 때의 수술 흉터인데요. 여기 1cm가 되지 않는 2개의 구멍을 뚫고 내시경과 기구를 넣어서 수술을 합니다. 이게 양방향 내시경 수술을 할 때 이제 협착증 강압술을 하는 장면 이제 동영상이고, 이런 식으로 이 신경을 감압을 하고 이제 수술 마지막 장면이 되겠죠. 하이님께서 지금 8개월을 지났는데 증상이 좀 남아있다. 그다음에 증상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약간의 변화된 것 같은 증상이실 수도 있고요. 근데, 수술을 하고 나서 증상이 100% 사라지는 분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급성 디스크 파열이 된 젊은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히 다 회복이 되고 증상이 완전히 사라지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50대, 60대, 70대, 그리고 더 고령이실 수도 있고, 그 정도 나이대에서 이제 협착증 진단 받으시고, 내시경 감압술 받으신 경우에 10%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약간의 저림, 그리고 약간의 당김, 이런 증상은 좀 있으시죠. 근데 그 증상이 지속적으로 쭉 있는 것은 아니고 좀 왔다 갔다 하죠. 어떤 날은 증상이 좀 심한 날도 있고, 그럼 심한 정도가 약 한 10% 정도, 그리고 또 어떤 날은 컨디션이 좋은 날은 전혀 아무 증상 없다 하는 분들도 있는데, 약간의 저림, 당김 증상은 협착증이라는 병 자체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신경이 꽉 눌려 있다가 그걸 이제 안 눌리는 상태로 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눌려 있는 동안에 속에서 신경이 약간 손상된다, 죽는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죽은 신경 부분까지 우리가 되살리는 방법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강압수를 한다는 것은 눌려있는 신경을 안 눌리게 이렇게 넓혀준 것이고 속에 신경이 이미 손상된 거를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수술하시고 나서도 약간의 증상은 남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또 그리고 중간중간에 신경이 부어오르면서 증상이 다시 좀 생겼다가 그런 경우에는 또 신경주사 치료라든지 이런 거 하면 또 증상이 또 말끔히 좋아지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하인이 많이 불편하시면 병원에 가셔가지고 주사 치료 이런 것도 좀 받으시는 게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진혜님 아까 질문이 뭐였었죠? 전진혜님 질문이 네네네네네. 그 트럭 운전 얘기하셨었죠. 전진혜님께서. 네. 척추관절병원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관절은 정형외과시고요. 그리고, 이 협착증은 척추 쪽이고, 그리고 이제 무릎 쪽은 관절 쪽이니까, 근데 아까 오금이 당긴다고 표현하셨으니까, 정형외과 관절 쪽 진료를 먼저 보시고, 그쪽에서 별 문제가 없다고 하시면, 협착증으로 의심을 해서 척추 진료를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진혜님. 그리고 또 삐까추님께서, 앞 허벅지 대퇴사두, 무릎 쪽 당김과 통증이 있고 햄스트링이 진짜 많이 타이트해요. 이게 허리 골반 문제로 인해서인가요? 안 그러면 햄스트링 때문에 허리 골반이 안 좋은 걸까요?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셔서 근육통이 있는 게 아니시라고 하면, 삐까추님, 운동을 이제 우리가 근력 운동을 하고 나면 이제 근육통이 생기죠. 그런 식의 느낌처럼 지금 일단 표현을 하셨는데, 허벅지 앞쪽에서 무릎 위쪽 부분으로 내려가면서 통증이 있다는 얘기 같으시거든요. 네. 그런 통증이 있는 경우에 이게, 허벅지 근육 자체의 문제인 경우보다는 허리에 디스크가 있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골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근육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근데 근육의 문제인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허벅지 근육, 앞쪽이든 뒤쪽이든 종아리 근육 같은 경우는 뒤쪽 부분에 근육이 파열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달리다가 갑자기 뚝 소리가 나면서 못 걷게 됐다. 그리고 종아리가 아프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시는데 허벅지 앞쪽 근육이 파열되는 경우 굉장히 극히 드물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다음에 그런 식으로 파열이 됐을 때는 통증의 강도가 굉장히 강하죠. 그런 통증이 아니시고 허벅지 앞쪽, 허벅지에서 무릎 바로 위까지 내려가면서 생기는 당김과 통증이시라면 이건 허리 디스크를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셔가지고 진료를 보시고 MRI 이런 검사도 좀 필요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삐까추님. 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열심히 답변을 해드렸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제가 뭐 방송 시작하면서 시청자분들이 뭐 질문이 많이 없을까, 시청자분들 숫자가 없을까 오면서 걱정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좋은 질문 많이 해주시고 저도 열심히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 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또 준비를 하고 또 몇 개월 후에는 또 이렇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을 또 한번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저는 참포도나무병원 척추 내시경 센터장을 맡고 있는 홍영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